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좋은 일이 생겨서 가까운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뒤로 왠지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느낌. 전화도 뜸해지고 만남도 어색해지고 분명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무언가 틀어진 것 같은 그 느낌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를 단 한마디의 말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자랑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냥 좋은 일을 나눈 것뿐인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어요. 자랑은 상대방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행위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자랑이 관계를 망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중한 인연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나이 들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바로 말의 무게예요. 예전에는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쁜 마음에 이것저것 이야기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죠.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손자가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남편 퇴직금으로 아파트 한 채 더 샀어요. 분명 나쁜 말은 아니에요. 거짓말도 아니고요. 그냥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일까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 좋겠네. 하고 웃지만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져요.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와는 서로 말이 없어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라도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게 돼요.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이 바로 가까운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김영숙 씨, 72살이에요. 그분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와 20년 넘게 친하게 지냈어요. 아이들 학교 같이 보내고 시장도 함께 가고 커피도 자주 마시던 사이였죠. 그런데 작년 겨울 김영숙 씨 가족이 큰 결정을 했어요.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아들 회사에서 발령이 나서 전 가족이 함께 가게 됐어요. 회사에서 집도 마련해주고 학비도 지원해준다고 했대요. 김영숙 씨는 너무 기뻤어요. 손주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고 며느리도 좋아했고 본인도 미국에 가서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미국 회사에서 발령 났어. 집도 회사에서 마련해 준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 손주들은 거기서 국제학교 다닐 거야. 영어 완전 잘하게 되겠지. 나도 같이 가서 살 건데 미국 생활 한번 해보는 거야. 얼마나 좋아. 친구는 와, 정말 잘됐다 부럽네 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만나자는 연락이 뜸해졌고 통화에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김영숙 씨는 알게 됐어요. 그 친구 아들이 얼마 전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다는 걸요. 50 중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집에서는 부부싸움이 잦아졌다고 해요. 손주들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라고 했대요. 그 친구가 그렇게 힘든 상황인 줄 모르고 김영숙 씨는 신나게 자기 이야기만 쏟아낸 거예요. 회사에서 집을 마련해 준다는 말, 국제학교 간다는 말, 미국 생활한다는 말. 그 모든 게 친구한테는 칼처럼 아팠을 거예요. 김영숙 씨는 말해요. 나는 그냥 기쁜 마음에 친한 친구랑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게 친구한테는 비교가 되고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 친구가 힘든 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20년 우정이 그렇게 멀어지는 게 정말 속상해요. 그렇다면 왜 자랑은 이렇게 관계를 해치는 걸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심리적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자랑은 상대방에게 비교를 강요해요. 내가,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다녀요. 라고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자동으로 자기 자식과 비교하게 돼요. 내 아들은 왜 그렇게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둘째, 자랑은 위계를 만들어요. 나는 이만큼 잘 살고 있어. 라는 말은 곧, 너는 나보다 못하지. 라는 메시지로 들려요. 순간 평등했던 관계에 높낮이가 생기는 거예요. 셋째, 자랑은 상대방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자랑을 늘어놓으면 상대방은 자기 고통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랑은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욕구에서 나온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타인의 열등감을 자극할 뿐이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자랑을 할 때 겉으로는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려는 욕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쁜 일을 나누고 싶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악의적인 행동과 다르지 않아요.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자랑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며느리가 반찬을 많이 해다 줘서 냉장고가 꽉 찼어요. 이 말은 며느리가 없거나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는 상처가 돼요. 요즘 손자가 매일 전화해서 안부 물어봐요. 손자와 연락이 끊긴 사람에게는 아픈 말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잖아요.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는 어렵고 기존의 인연이 더 소중해지는데 그 인연을 자랑으로 망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랑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지킨 사람의 이야기예요. 박명자 씨 68살이에요. 그분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아이 둘을 키웠고 온갖 일을 하며 고생했죠. 몇 년 전 큰딸이 박명자 씨에게 아파트 한 채를 사줬어요. 그동안 고생한 어머니를 위해 딸이 10년을 모아서 마련한 집이었어요. 박명자 씨는 평생 전세로 이사 다니다가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동네 친구들에게 얼른 알리고 싶었어요. 나도 이제 내 집이 생겼어. 하고 자랑하고 싶었죠. 그런데 박명자 씨는 참았어요. 왜냐하면 함께 지내던 친구들 중 몇몇은 여전히 전세나 월세에서 살고 있었고 자식들에게 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식들을 돕느라 빠듯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박명자 씨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이 기쁨을 혼자 간직하면 어때?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한데 굳이 자랑해서 마음 상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사를 했어도 큰 소리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새로 이사했다며? 하고 물어보면 응, 작은 집이지만 얻었어. 정도로만 대답했어요. 딸이 사준 집이라는 말도 얼마나 좋은 집인지도 그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박명자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예전과 똑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어떤 친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대요. 명자야,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일이 생겨도 자랑하지 않고 우리랑 똑같이 대해주니까 편해. 요즘 같은 세상에 너 같은 친구 만나기 힘들어. 박명자 씨는 말해요. 자랑하고 싶은 걸 참는 게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친구들과 여전히 매주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고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잖아요. 만약 그때 자랑했다면 지금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보이시죠? 김영숙 씨는 자랑했고 관계가 멀어졌어요. 박명자 씨는 참았고 관계를 지켰어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기쁨을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떻게 나누느냐예요. 기쁨을 나누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드디어 인정받았나 봐. 이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사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거죠. 하지만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 회사에서 제일 빨리 올라갔대. 그것도 이번에 몇십 명 중에서 딱 5명만 뽑았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간 거야. 연봉도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작년보다 3천만 원이나 올랐어. 보너스도 따로 받고 이번에 포상휴가도 받았어.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랑 제주도 다녀왔는데 회사에서 다 대줬대. 정말 자랑스러워. 다른 집 아들들은 아직 그대로인데 우리 아들은 벌써 과장이 됐어. 이건 자랑이에요. 차이가 보이시죠? 첫 번째는 단순하게 사실만 말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어떤가요? 몇십 명 중에 5명이라는 숫자, 3천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연봉, 보너스, 포상휴가, 제주도 여행, 회사 지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늘어놓았어요. 거기다가 다른 집 아들과 비교까지 했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디테일이에요. 자랑이 되는 건 바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때문이에요. 숫자, 금액, 비교 대상,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혜택. 이런 걸 하나씩 덧붙일 때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자식이 잘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자식도 잘 되고 있다면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자식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이야기는 자랑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생각해 봐야 해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배려가 더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상황이 더 다양해지고 격차도 벌어지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말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질문 하나가 관계를 바꿔요. 대부분의 자랑은 충동적으로 나와요. 기분이 좋으니까, 신나니까 생각 없이 튀어나오는 거죠. 하지만 3초만 생각하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을 빼는 거예요. 아들이 승진했어.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연봉이 얼마 올랐는지, 몇 살에 승진했는지, 회사에서 몇 등 안에 드는지, 보너스를 얼마 받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숫자나 조건은 필요 없어요. 이런 게 하나씩 붙을 때마다 자랑이 되는 거거든요.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어. 여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인지, 전공이 뭔지, 장학금을 받았는지, 수능 점수가 몇 점인지, 이런 것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상대방이 궁금해하면 물어볼 거고, 그때 답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절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런데, 다른 집은 저래. 요즘 사람들은 이런데, 우리는 달라.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는 자랑의 핵심이에요. 비교를 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물어보고 들어보는 거죠. 요즘 어떻게 지내? 자식들은 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힘든 상황이라면 자기 좋은 소식은 아예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혹은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죠. 상대방이 좋은 상황이라면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운이 좋았어. 다행이야. 감사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 집은 대단해. 우리는 특별해.
이런 표현 대신해요. 손자가 대학에 붙었어. 정말 다행이야. 요즘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이렇게 말하면 자랑이 아니라 감사로 들리는 거예요. 반면 우리 손자는 머리가 좋아서 쉽게 붙었어. 이렇게 말하면 자랑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대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참 인내심이 강해. 나는 그게 안 되는데. 너는 자식들한테 참 잘해. 나도 배워야겠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죠. 자랑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보다 칭찬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게 훨씬 현명해요.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오랜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가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인간관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중요성은 더 커지죠. 하지만 그 소중한 관계를 우리는 때때로 말 하나로 망치게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말이 바로 자랑이에요. 자랑은 좋은 일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비교를 강요하고 위계를 만들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김영숙 씨는 자랑으로 관계가 멀어졌어요. 반면 박명자 씨는 자랑하지 않음으로써 소중한 관계를 지켰죠. 이게 현실이에요. 자랑은 관계를 망치고 절제는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질문 하나가 관계를 바꿔요. 우리는 모두 늙어가요. 그리고 늙어갈수록 외로워지죠. 자식들은 바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고 결국 남는 건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들을 자랑 몇 마디로 잃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말 몇 마디로 평생 인연이 끊긴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기억해 보세요. 인간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조용히 혼자 기뻐하는 거죠. 꼭 말해야 한다면 최소한으로 배려하며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건 인색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인 거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무게를 잊지 말아요. 자랑하고 싶은 그 순간 3초만 참아보는 거예요. 그 3초가 평생 인연을 지켜요. 그 3초가 여러분의 노년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가져야 할 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자랑하지 않는 품격이에요. 말이 적을수록 관계는 깊어져요. 자랑이 없을수록 존경은 커지는 거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자랑하고 싶을 때 참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요. 자랑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관계는 그리고 인생은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